만약 당신에게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민한 지각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군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진화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희귀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군중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융이 분리된 지각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직관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군중 속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거의 고해상도로 읽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들의 외로움은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과잉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깊은 직관력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 억눌린 감정, 그리고 표면 아래 숨겨진 그림자까지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혼잡한 환경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호를 발산하는 복잡한 무의식의 공간이 됩니다. 이들은 공간에 들어설 때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변화,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 순간적인 눈의 떨림, 심지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밀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모든 신호는 수집, 분석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속도로 의미 있는 결론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축복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많은 것을 감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숨겨진 갈등, 감춰진 원망, 또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고 깊이 들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거부당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너무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그들에게 제약으로 느껴집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해리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내면적 혼란을 잘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의 표적이 됩니다. 누군가 말을 걸 때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필요한 긴장을 경험하거나 이유 없이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경험은 해리적 지각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왜 그런 것을 지각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단지 뭔가 잘못됐다고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되면 주변 환경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내면 갈등을 얼마나 짊어져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우정을 피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필연적으로 보호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수동적인 은둔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내면의 미묘한 진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때로는 군중의 소음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리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영적인 문턱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내면 여행은 깊어지고 자각은 예리해지며 삶을 이해하는 방식은 평범함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예리한 자각은 올바르게 관리될 때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고립, 과도한 질문, 그리고 관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외로움은 배척의 신호가 아니라 고양된 자각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비슷한 직관적인 강렬함을 느꼈다면 이는 약점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드문 영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친밀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그런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소리 톤의 모호함, 짧은 표정, 어깨 자세의 긴장감, 심지어
말과 말 사이에 아주 짧은 멈춤까지도 완벽하게 의미 있는 신호가 됩니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정교하게 조율된 지각수신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직관적으로 해독하고 무의식에서 끌어내는 것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평범한 대화조차 수동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창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깊은 통찰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상대방의 의도의 균열, 문장의 모순, 가면 속의 떨림을 포착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뛰어난 관찰력은 사회적 이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곤한 짐이 됩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메아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복잡한 내면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한 원망, 억눌린 분노, 불안감을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알아챕니다. 이러한 인식은 상대방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깊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위안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 드러난다는 사실이 본능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주변에 감돌고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관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통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의 에너지 변화, 어색한 몸짓, 낮아지는 목소리 톤, 시선을 피하는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경고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긴장감은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감정적인 경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친밀한 관계에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자신이 알아챈 것을 숨기려 하고 남에게 보인다는 느낌은 더욱 큰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러한 불안감은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는 부자연스럽게 복잡해집니다. 지나친 관찰에 보이지 않는 부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더 많이 읽으려 할수록 관계 속의 인위성, 모순, 억압된 감정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거리감을 넓힙니다. 일단 무언가를 목격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통제하려 해도 직관은 자동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어려운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지나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정직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거짓말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거짓말에 내재된 심리적 긴장감에 민감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까지 자극합니다. 지나치게 관찰하는 사람은 이 그림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강렬해집니다. 이러한 강렬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 너무 분석받고 싶지 않아, 왜 모든 걸 다 알아채는 거야? 와 같은 반응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느끼고, 인지할 뿐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작동 원리입니다. 관찰력이 적절히 활용될 때 그것은 놀라운 힘이 됩니다. 사람들의 본질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적 혼란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를 해독할 수 있게 해주며 무의식적인 요소와 더 깊이 접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활용되지 못할 경우 그것은 개인을 인간관계에서 소외시키고 관계를 지치게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계망을 좁히게 만듭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심리적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되는 현상,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심리적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내향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메커니즘, 즉 무의식과의 강렬한 접촉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붐비는 환경에 들어가면 단순히 대화, 얼굴, 행동만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내적 갈등, 긴장, 억압된 감정, 숨겨진 그림자까지 동시에 걸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의식적 데이터의 폭격입니다. 일반인에게 소음은 단순히 소리일 뿐이지만 이들에게는 타인의 심리적 진동으로 이루어진 소음입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누군가 약간 긴장하고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주변 환경의 에너지가 무거워지는 등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몸의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화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 순간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융이 정신에너지 경제라고 부른 이 현상은 개인의 정신이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내적 균형 메커니즘입니다.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균형 메커니즘이 매우 민감하여 주변 환경의 아주 작은 감정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군중은 소리뿐 아니라 감정 신호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신호를 인지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외부 세계뿐 아니라 내면 세계와도 동시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내면에서는 감정 분석, 직관적인 읽기, 무의식적 신호 해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부하를 발생시킵니다. 사람은 미소 짓고 말하고 듣지만 동시에 주변 환경의 심리적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군중 속에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중요한 관찰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지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하루 동안 모아온 무의식적 신호들을 걸러내고 어떤 감정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감정이 타인의 것인지 분석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도피처가 아니라 에너지 정화의 장이 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 친구를 적게 사귀거나 친구 사귀기를 꺼리는 경향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친밀함에는 깊은 에너지 교환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관계, 인위적인 대화, 공허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들에게 억지로 느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들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대신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양보다 질을 중요시합니다. 상대방의 에너지가 맑고 의도가 순수하며 감정이 일관적이라면 이들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안에 긴장, 모순, 그리고 소음을 품게 되어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는 이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융에 따르면 이들의 에너지 민감성은 제대로 활용될 때 강력한 직관적 안내자로 변모합니다. 누가 피곤한지, 누가 진심으로 웃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즉시 알아차리는 능력은 이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현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잘못 관리되면 타인의 부담에 짓눌리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며 사회생활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군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빠르게 지쳐가는 정신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 따라 고독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직관적인 자기 보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결핍이나 사회적 실패로 여겨지지만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은 개인의 내면 세계가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소외된 상태가 아니라 종종 개별화 과정의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속삭임처럼 희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혹적인 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숲이라고 부릅니다. 이 숲에서 사람은 평생 동안 인정하기를 회피해온 그림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림자들은 개인이 억압해온 두려움, 잊고 싶어하는 기억, 부정해온 감정, 그리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이 없어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은 영혼을 위한 시험이자 변혁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숲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대신 도피를 선택한다면 외로움은 통합의 단계를 넘어 정신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난, 무가치함, 병적인 사회적 고립은 융이 자주 경고했던 위험 요소입니다. 무의식을 마주하는 데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을 잘못 사용하면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식적으로 외로움을 관리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가면을 벗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화의 문턱이 됩니다. 개성화 과정의 핵심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군중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군중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독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수동적이고 수줍어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강렬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중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영혼 깊숙이 축적된 것들을 걸러내고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며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패턴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어떤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지, 어떤 행동이 단지 사회적 기대에 따른 것인지, 어떤 감정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성화의 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재구성을 위한 실험실이 됩니다. 그러나 융은 또 다른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움츠러드는 것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발견을 외부 세계와 재통합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처리한 후 건강한 관계를 맺고 타인과 더욱 의식적인 연결을 형성하며 삶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목표가 아니라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아를 뒤로하고 더욱 진정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은 위험일까요? 아니면 진화의 신호일까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이 내면의 능력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며 외로움을 도피처로 삼는다면 이는 위험한 심리적 붕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감정을 분리하고 의식적으로 자아를 재구성한다면 그 외로움은 진화적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외로움은 종종 결점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초기 징조입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외로움은 영혼이 스스로에게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두렵고 어둡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더욱 온전하고 강하며 현명해집니다. 여기서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영혼, 깊은 관계 형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까다롭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에서 다수가 아니라 심리적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극소수의 사람만을 삶에 받아들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읽어내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는 그들에게 단순한 심리적 소음으로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만 대화를 나누는 반면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어조, 진동, 감정, 그림자까지 분석합니다. 상대방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긴장감,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어색한 미소 하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의 전체적인 역학을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작은 가면이나 자기 방어적 반사작용이 이들에게는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진정한 내면의 일관성을 지니고 심리적으로 개방적이며 명확한 의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맺을 때 무의식적인 에너지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필터는 상대방의 의도, 신뢰성,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내면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에너지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끊임없이 변동한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관계는 유대감이 아니라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리감을 거부감이나 냉담함으로 해석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만큼 넓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두 자아가 융합되는 공간이며 누가 이 공간에 들어오는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거짓된 친밀감, 피상적인 대화, 그리고 공허한 진심의 표현은 이들에게는 불편함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영혼은 오직 진실에만 반응한다. 그러므로 정직과 진실은 그들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토대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이 하는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은 종종 무의식의 표면적인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해독되고 이해받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는 매우 강한 유대로 발전하거나 빠르게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의 문은 완전히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할 때 그 관계를 단순한 친밀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두 무의식이 서로 접촉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어떤 이들이 숨겨왔던 내면의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과거의 상처, 잊고 있던 두려움, 억눌렸던 감정들이 갑자기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맺는 유대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적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내면 세계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모든 교류는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온전함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그들에게 결점이 아니라 영적인 역과 과정입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대를 맺을 때 그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통합의 경험이 됩니다. 이처럼 깊은 유대는 본질적으로 아무나와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그들의 세계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영혼에 흔적을 남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지닌 이러한 드문 심리적 특성은 피상적인 관찰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사회성 부족의 징표가 아니라 영적인 강렬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층 정신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민함, 직관적 깊이, 그리고 무의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내면의 레이더와 같은 감각을 부여하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감수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역할의 소음을 떨쳐내며 내면의 진실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의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종종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예민한 관찰력,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회적 환경, 군중의 소음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외로움을 진화의 문턱으로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지극히 의미 있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삶의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영혼의 강렬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렬함 앞에서 피상적인 관계는 무너지고 얕은 유대감은 사라지며 불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립니다. 영적으로 조화롭고 의도가 일관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융은 심리 유형을 고찰하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깊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보호 반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무의식적 신호를 강렬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독은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드문 능력이 잘못 관리될 경우 지나친 자기 몰입, 관계에 대한 불신, 심화된 사회적 고립, 그리고 무의식적 에너지의 불안정화 효과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이 자주 언급했듯이 무의식과 마주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찾거나 그림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고독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군중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며 관찰력을 자신을 소진시키는 대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러한 드문 심리적 구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진화적 선물로 변모합니다. 내면의 레이더를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고 직관을 위협이 아닌 안내자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이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욱 의식적인 연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화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기반하여 다시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과 통합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드문 심리적 능력은 제대로 관리될 때 개인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진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강렬함은 쉽지 않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사람을 독특한 수준의 자각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중 얼마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러한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과 공감된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이나마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깊은 심리적 특성은 결점도 아니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이는 개인을 더욱 의식적이고 직관적이며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내면의 동력이 됩니다. 단, 개인이 외로움을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으로 향하는 신성한 관문으로 여길 때 말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통합되고 깨달음을 얻어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